57분 날씨 정보로 출발합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이런 쓰레기들! 저는 야, 다 귀엽게 생겼네. 몇 살이니? 자, 이분은 말이죠. 선 넘는 장성규를 넘어서 선이 아예 없어요. 무선. 선 없는 캐릭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아 씨입니다. 네. 아니 뭐 너튜브에서는 엄청난 팬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김민아 씨가 나왔다 하면 영상 조회수가 어마무시하고요. 심지어 이제 원조인 장성규 씨도 약간 견제할 정도로 지금. 장성규가 멀쩡해 보여요, 지금. 궁금한 게 본인이 얼마를 벌었는지 어느 정도 였는지 다 기억이 나요? 이제는 뭐 JTBC에 더 이상 기상캐스터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2016년도 1월에 시작을 했는데 16, 17, 18은 일당 10만 원 받았습니다. 하루에 딱 10만 네, 하루 일당 10만 원 받았고 3년 지나고 12만 5천 원으로. 아, 2만 5천 원 올랐구나. 네. 근데 따져보면 꽤 많이 25% 25% 상승한 올려주신 거라서. 그렇죠, 많이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초창기에 네네. 일당 10만 원 하면 제가 평일만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적은 달은 200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네. 근데 김민아 씨 커리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기상캐스터 되기 전에 비행을 좀 일삼았다. 아하. 직업으로 네, 승무원을 잠시 했었는데. 진짜 비행을 했네. 네. 그 승무원 연봉이 어느 정도 한 6개월 있었다 그랬죠? 그때도 사실 수습 기간이라서 한 200 언저리였습니다. 수습이니까. 이후에 정직원이 되고 하면 쑥쑥 올라가는데 수습 때는 조금. 얼마 안 됐죠. 아니 또 심지어 비행을 하기 전 네. 교대를 졸업했습니다. 선생님. 또 초등학교 선생님도 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네, 근데 나랑은 맞지 않는 옷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다른 쪽에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사실은 사회활동 경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모아놨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얼마나 모으셨죠? 지금 저 예금 내역을 좀 볼게요. 잠깐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모으게 된 거죠 이게? 제가 2013년도에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8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1,800에서 2,000 정도 저금을 그냥 꾸준히 한 거고 그냥 예금한 거. 그리고 최근 한 2, 3년 동안 좀 급격하게 모으긴 했어요. 제가 돈을 잘 안 쓰기도 하고요. 새벽 출근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을 거의 안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쓸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큰 돈을 쓴 게 이제 자동차 할부, 이게 보험료랑 이것저것 포함해서 딱 100만 원 한 달에 나갔거든요. 나머지는 사실상 다 저금을 했고 자, 이제 알뜰하게 저축도 많이 해서 별 고민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정산회담을 찾은 이유가 있겠죠? 네, 제가 아무래도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세대인데 어떤 식으로 돈을 굴려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어서. 아니 그 사실 제가 듣기로는 연 8% 이율 뭐 얘기를 듣고 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뭔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연 8%? 이게 제가 P2P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오. 우리 세강경 씨 분께서. 저도 처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스타일이라 네. 돈을 많이 주는 거는 이유가 있어. 나한테 그런 행운이 생길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편인데 그 우리 많이 사용하는 톳다는 어플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 소액 투자라는 뭐 안정성이 높은 거는 6%, 7%부터 안정성이 좀 낮은 거는 한 12, 13%까지. 12요? 근데 부동산 담보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P2P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업체를 사이에 두고 온라인을 통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입니다. 연 8%면 이 정도 수익률 나는 투자가 어떤 정도인지. 연 8%면은
그 채권 같은 고정지 상품으로는 찾아보기 거의 힘들죠.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3년짜리가 1%대거든요. 1% 초반, 뭐 1.3 왔다 갔다 하는데 8%면 그러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진짜. 네, 요즘에 그 2030 세대를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들의 21.3%가 네. 고위험 투자 상품인 선물, 옵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고요. 야. 지난 2월 늘어난 신규 주식 계좌 중에 60%가 이 2030 세대였습니다. 야. 그 정도로 이제 많이들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서 우리 부모님들과 다르게 투자할 데가 잘 없는 거죠.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미 갖고 있던 분들이었으니까 누렸는데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금액도 엄청나게 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코인 같은 거 비트코인 광풍 올 때 한참 들어갔다가 또 폭락해서 마음 다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수익률 높고 더 위험한 거를 좀 찾는 경향이 좀 세진. 혹시 비트코인 하셨었어요? 저는 안 했어요. 뭐라도 했었어요? 저도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 2, 300 정도. 많은 급이 사회초년생한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있어요. 아니 아니 근데 한 달 월급을 거의 다 하신 거잖아요. 지금 약간 귀걸이 비트코인인가요? 저기 달구나. 토코인이네. 제가 2년 전에 그때가 고점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가장 최고점일 때 들어갔다가 아하. 그 한 번 쇼크가 온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약간 오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돈이 이렇게 쑥쑥쑥 사라지더라고요. 200 넣어서 얼마 찾았어요? 200 넣어서 한 11만 원 되어 있던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라고 검색하시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라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저도 그날 알아요. 큰 사건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투기 거래를 잡겠다면서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자 가상화폐 시장이 종일 크게 출렁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또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 욕 많이 했어요.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저승사자 같은 분이었어요. 그분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거래소를 폐쇄해버리겠다. 그날 폭락이 시작됐죠. 아, 폭락 동기네, 폭락 동기. 근데 2, 300이지만 저는 3, 4천이었기 때문에 밀레니얼이세요? 저 40살인데 밀레니얼은 아닌 것 같은데 타임인데 마누라면 커트라인 맞네. 만으로 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책임하게 투자해 죄송합니다. 근데 머리 아픈 이야기들만 해서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보려고. 재미난 얘기예요? 제발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런 뭐 샤테크나 롤테크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약간 명품 네네네. 구매해서 내가 잘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값이 많이 오르는 거죠. 지드래곤이 그 콜라보한 그 운동화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나이스 거. 맞아요. 나이 뗀 출고 거. 가격이 22만 원이었거든요. 맞아. 22만 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60배 정도 오른 차. 그 아침 8시에 줄을 엄청 서 있더라고. 나는 왜 저러나 했더니 리셀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반응 되게 좋은데요? 요거 괜찮은데요? 헤어 마요를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헤어면 손을 들어주시고 웬만하면 하지 마라. 손 들지 마시고.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유수진 씨, 핫산 씨는 헤어. 아니 미나 씨가 왜 손을 들어요? 아니 미나 씨가 왜 손을 들어요? 아, 둘만. 아, 유수진 씨는 신중하신 분인데? 네, 근데 저도 너무 많은 케이스를, 안 좋은 케이스를 많이 봐서 일반 시청자분들한테는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P2P 뭐 사기도 당해봤고, 연체도 당해봤고, 그래서 직접 차주랑 P2P 업체랑 딜까지도 저는 다 만들어봤거든요. 그럼 나만 당할 수 없다, 이거? 아니죠. 그만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있어서 공부를 하신다면 하셔도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저는. 일단 첫 번째 회사를 중요하게 고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은 사기치는 업체들은요, 신생업체 1년 이내 2년 정도밖에 업력이 짧은 회사들이 그동안은 따박따박 돈을 잘 갚다가 어느 날 크게 모아서 한 방 먹고 나르는 이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업력이 그래서 뭐 최소 몇 년 정도 된 회사? 적어도 뭐 한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되면 최소 가장 3년 이상? 좋고요. 예, 꾸준하게 업력이 좀 있는 회사가 좋고 두 번째는 투자 기관들한테 좀 큰 투자금을 투자받은 회사들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백억 투자를 받는데 어떤 외부 감사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고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상품을 고르실 때도 부실이 났을 경우에 보험을 들어서 내 투자금의 90%까지 보전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P2P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장치가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라면 좀 잘 고르셔가지고 하셔도 되지 않나. 전 궁금한 게 그 어느 정도 기간을 투자했는데 부실이 없었어요?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부실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연체가 되고 나중에 해결을 하려고 이 회사에서 연체는 이제, 한 건 됐으나 있었는데. 추심을 해서 네네. 받기는 받았다. 네. 요 얘기인 거죠. 이게 사실은요. 미나 씨 같은 경우는요. 정말 럭키한 경우예요. 정말요? 제 주변에 P2P 해가지고 이렇게 원금 손실을 안 본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 흔치 않은 케이스.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2016년부터 이 P2P 업계에 처음부터 굉장히 취재를 많이 했었고 저는 이 P2P 취지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취지는? 처음에 홍보를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도 인터뷰했었어요. 예, 취재 오셨어요. 대표 인터뷰. 그래요? 웬만한 P2P 업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구속된 경우들. 인터뷰를 한 분이 네, 그리고 일단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이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추심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담보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경매로 넘어가서 이 돈 받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거든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는 게 부동산이 좋을 때는 당연히 연체율이 낮죠. 근데 앞으로는 연체율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종목이 진짜 많아요.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져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씩 투자하거든요. 이걸 혹시 날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게. 그래서 한 거의 10만 원, 20만 원씩 100군데 정도 들어가 있는 100군데 정도 들어가 있는 주식을 하세요. 10만 원, 20만 원씩 100군데면 얼마야? 분산을 100군데를 한다고? 아니 근데 100군데 중에 내가 볼 때는 확률상 사고 안 나는 100% 돌려받기는 몇 개는 진짜 그러니까. 몇 개는 망가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일단 A, B, C, D가 있는데 네. C까지는 잘 안 갑니다. A, B 등급 뭐 중에 어떤 하고요. 기준으로 나눠요? 그 등급이 뭐예요? 그 기준은 그 회사에서 정한 기준인데 그러니까 A가 안전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D가 위험한 거고. 네. 네, 미나 씨가 그 등급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급은 그 회사가 정해요. 네. 나라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문제는 원래는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의 적재적소에 이제 가려고 만든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P2P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19년 말 기준으로 약 200개 넘는 업체가 진짜 많다. 사실 총 이제 돌아가는 금액 자체가 8조가 넘어요. 그럼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1억을 똑같이 빌리려고 할 때 여기 A라는 회사에서는 안 빌려준대요. 그럼 여기서는 빌려준대요. 그럼 서로 등급을 결국에는 높여주는 거예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런 과당 경쟁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나 씨 난 B등급까지만 해야지라고 하지만 본인께서 그 부동산의 뭐 입지라든지 또는 담보 능력 이런 거 추심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한다면 결국에는 손실 위험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건 어때요? 제가 이렇게 최소 금액이 10만 원이라서 많이 나눠놨잖아요. 그러면 위험성이 확실히 떨어지지 않나요? 이거는 굳이 하셔야겠다라고 하면 이 나눠라?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10만 원씩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정도 금액인데 전 조금 더 낮추라고 말씀을 5만 원씩?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금액을 더 낮춰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안 해야 왜냐하면 분산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 P2P 연체율이 15%가 돼요. 그러면 내가 한 거 100군데 중에 무조건 15개는 연체가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걸 아무리 분산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확률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원금 전액 손실이 안 당해 보셔서 네, 안 당해.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정도 수익률로 만족하실 것 같은데 시무룩해. 삐졌어요. 전혀 관리 못하는. 저 업계 1위 땡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시죠? 올해 1월에 부동산 대출 상품에서 모집 금액 9억 원 전액 손실이 났어요. 업계 1위 회사라서 사실 안정성도 있고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출 상품에서 전액 손실이 나서 그럼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되면 돈? 이게 첫 손실이었거든요, 부동산 이쪽에 이렇게 크게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보존을 해줬어요, 회사가. 얼마 정도? 특별 리워드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한 절반 정도 아마 보존을 해줬을 거예요. 절반이도 얼마야? 위탁하는 형태의 투자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게 제도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더 나라의 규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제도화의 규제를 100% 다 받는 업체들만 고르고 좀 더 업력이 되고 관리를 잘하는 업체들은 믿을만한 구석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제한을 하면은 충분히 저는 위탁해서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됩니다. 김연아 씨는 P2P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오늘 좀 겁을 먹어서 좀 이건 좀 다른 걸 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해요 마요?
거짓말이지. 제가 말 그대로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너무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저는 아까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부동산 담보가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은 하고 있는 것까지만 하고 이제 진짜 그만둘 생각이신 거예요? 네, 이제 기간들이 끝나는 것들 다 받고 새로 시작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씀하신 신발이나 시계 쪽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운이 좋은 거예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정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자, 밀레니얼 세대 대표로 이제 나오셨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데 투자할 수 있는 걸 많이 공부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걸 찾아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김민아 씨의 꽃길을 응원하겠습니다.